자, 여기가 바로 제 매장입니다. 4,500 순이익 매장입니다. 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이곳은요, 용인 처인구 김양장동이에요. 김양장동. 좀 이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거 용인의 중심지가 이 처인구 김양장동이었대요. 자, 그리고 김양이란 사람이 장을 열어서 장터가 열려서 성행했던 곳이랍니다. 용인의 중심으로 불렸던 김양장동. 지금은 구도심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주변 한번 둘러보실까요? 짠. 자, 김양장동의 중심인 이쪽이 용인 사거리입니다. 자, 용인 사거리고요. 제 영상 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 영상 아직 못 보셨다면 제 영상 중에서 입찰가 정하는 방법 용인 상가 예고편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8억에 낙찰받아서 한 달에 4,500만 원 순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던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매장들 중에서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순이익이 많이 나는 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인증한다 그랬었죠. 바로 그 매장 오늘 인증하러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저기 용인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는 상가예요. 자, 10층입니다. 10층에 불이 쫙 들어와 있죠.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링코 클럽, 링코 노래타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형광등이 환하게 들어와 있죠. 용인 사거리 중앙에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곳이에요. 자, 오늘 제가 4,500만 원 영업이익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지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용인 사거리에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이시는 뷰도 기가 막히죠. 10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스카이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심이 보이죠? 저희 매장 좋아요. 귀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귀를 조금 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렛츠 고! 자, 여기가 바로 제 매장입니다. 4,500 순이익 매장입니다. 사장인 저도 당연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선 인증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띵. 인증하고 소독하고. 아, 온도 체크. 아, 이상 없어요? 네. 자, 들어가시죠.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코로나 병맥주 하나 준비하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방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예. 다트하고, 자, 당구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영업 전이니까 여성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성 화장실에도 이렇게 여성용 화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화장대도 3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드라이어와 이렇게 고데기도 준비해놨어요. 드라이 하실 분 드라이 하시고요. 자, 우선 룸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촬영 날짜는 2020년 10월입니다. 그 병이 1단계로 이제 완화되고 난 다음에 그 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단계로 완화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장은 그 병이 발병되고 난 다음에 시설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 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영업이 안 되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와서 모두 다 문을 닫을 때 이곳은 그 기간에 시설 공사를 했어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경매는 취득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 그랬죠? 부동산 취득 방법이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매장은 그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영업권을 가지고 와서 온 매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자, 시설 공사에서 차별화를 둔 부분은, 자, 우선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하고 공기가 안 좋으면 불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환기 시스템을 개별 환기 시스템으로 4군데나 뚫어놨어요. 자, 그래서 공기 순환이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도 미세먼지 청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했고요. 또 세스코입니다. 국내 1위 기업. 자, 방역으로 1위 기업인 세스코까지 그래서 설치를 해서 고객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오히려 차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병 이후로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방역의 지침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여기다 한번 비춰주실까요? 각 방마다 마스크 필수 착용, 그리고 밖에서도 혹시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오시면은 직원들이 다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방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15분간 방을 비우면서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다 아세요. 이 지역 분들이 다 알면서 이곳은 믿음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영업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꼭 명심하고, 그리고 그 차별화를 실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영업시간 전이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영업이 시작되면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될 때까지 직원분들하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노래 한번 부르고 술도 조금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놀러 왔으니까 아까 안주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짬뽕탕, 삼겹고추장, 크림새우, 무뼈닭발, 마른 안주, 오뎅탕, 오돌뼈, 샐러드, 술국, 떡볶이, 따시기, 불닭 떡볶이, 칼국. 엄청 많네요. 기사님, 안주가 몇 가지나 있어요? 안주는 총 31가지 있고요. 31가지요? 네네.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31가지 안주를 다 시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인데요. 이제 재밌게 놀았고, 매장 점장님이 좀 나가주면 안 되네요.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고 더 이상 방이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만 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래방, 유흥주점, 노래타운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차별화와 진입장벽을 하는 게 중요한 걸 아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분위기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어려운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진입 장벽을 세우면 남들이 생각하는 위치, 어렵다고 생각하는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고차원 경매는 저희가 만들어간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대기 인원들이에요. 못 들어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방이 20개입니다. 룸이 20개인데도 벌써 오후 10시인데도 꽉 찼어요. 하지만 피크타임은 새벽 1시래요. 오후 10시가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꽉 차서 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서 인원이든 아니면 위생정책이든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지켜준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물건이었죠.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용인 처인구 김양장동의 10층에 위치한 근린상가입니다. 10층 전체를 쓰고 있고요. 전용이 132평. 자, 용인 처인구 김양장동은 어디냐? 옛날에 용인 군청 시절에 용인의 최중심이었던 곳이에요. 군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 몰려있던 곳인데 용인이 시로 승격되면서 구도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금영로라고 하는 메인 로데오 거리처럼 메인 거리가 2km 정도가 있는데요. 중심 상업지역인 금영로에 위치한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층 전체 132평이 나오게 됐고요. 자, 감정가는 8억 3,300이고요. 현재 이용 상태를 보니까 임차인이 있습니다. 콕 뮤지타운이라는 곳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9년 5월 19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신기합니다. 17년도에 매각 기일이 잡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2009년이에요. 2009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로 추정되고요. 보증금이 1억에 880입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월세가 어떻게 880일지 모르겠지만 8억짜리 상가에 월세가 880이다. 논하는 상가인데 이게 또 경매가 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 신고도 되어 있어요. 유치권 신고는 주식회사 그림나라 땡땡땡이 공사대금 2억 8,200만 원을 유치권 신고를 걸어놨어요. 자, 주식회사 그림나라의 대표 이름이 어디서 본 이름인데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임차인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자, 임차인은 개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유치권은 법인의 이름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유치권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용인 처인구 김양장동의 중심 상업지역 금영로에 10층 건물 전체가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880만 원에.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유흥주점인 게 맞고 술 마시는 노래방 있죠? 중코 노래방. 맨 처음에 중코 노래방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코 노래방하고 동업을 하시던 임차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코 노래방 경영진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본인이 본인의 브랜드를 달고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월세가 880인 게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유흥주점이잖아요.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월세 많이 내나요? 많이 내요, 일반적으로. 왜 많이 낼까요? 뭐 특별소비세나 뭐 이런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도 나가질 못하거든요. 월세를 올리라 그래도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올려도 나가질 못해요. 왜 그러죠? 유흥주점은 바로 영업 허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업 허가권이 있는 업종은 허가권이 그 위치에 그 장소에만 영업을 할 때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허가권을 본인이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딴 데 가면 그 영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권이 있는 상가들은 월세가 비싼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세는 1억에 880에 있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5천에 350에서 400 정도가 적정한 상가다. 그리고 임차인은 10년 영업한 게 맞다. 유치권은 2억 8천이 있더라. 미납 관리비는 한 4,500 정도인데 배당 때까지 잡아야 되니까 5,500에서 한 6천 정도 미납 관리비도 내야 될 것 같더라가 이 물건이었어요. 자, 이 물건을 간단히 수익률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낙찰가가 8억에 낙찰 받았을 때 8억에 낙찰이 될 물건이니까 8억으로 계산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취득 법무비용이 들어가고 미납관리비가 5,800 정도 낸다 치고요. 명도비가 한 500 정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시세는 5천에 350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대입을 시켰고 대출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의 대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낙찰이 감정가에 붙다 보니까 87에 56, 5억 6천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게 일반적 상가인데 유흥주점이 있는 상가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적게 해준다 그랬고요. 한 5억밖에 못 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요. 2억 8천 정도가 유치권 신고가 되다 보니까 유치권 금액은 또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1금융권에 대출하려고 알아보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총 소요 자금은 9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출 금액 2억 1천과 보증금 5천을 빼고 나니까 6억 4천 정도가 실제로 필요한 물건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월세에서 월 이자 비용을 빼니까 순이익금이 나오죠. 순이익금에 12개월을 곱해서 연순이익금으로 바꾸고 나서 연투자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5.4% 정도 나오는 물건이 돼요. 아까 보셨던 물건 경매 정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5.4%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1차원 경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5% 하려고 경매를 하지 않으니까 8억을 적지 못하고 차순위가 6억이 나오는 거예요. 6억 적으신 분은 수익률 10% 정도를 맞추셨겠죠. 그리고 본인은 월세 350 정도 시세인데 한 400, 500 정도는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셨겠죠. 그래봤자 수익률이 10% 선에서 노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니요, 뭐 이 정도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2차원 경매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게 2차원 경매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익률 표입니다. 미납관리비 안 낼 수 있죠. 명도비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희망사항이지만 월세 현재대로 월세금을 800 정도 받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2차원 경매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물건을 쳐다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0 정도 1억에 800을 받으면 좀 더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만 한 27%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2차원 경매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근데 2차원 경매하는 분들도 무서워요. 왜 무섭냐? 영업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미납관리비 안 내고 명도비도 안 드리고 다시 지금 계약자하고 계약을 잘 하게 만들어서 유치권도 없애고 2억 8천도 없애고 자, 그리고 800에 계약을 해서 27%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목표로만 왔다. 그 출구 전략으로만 왔는데 임차인이 나 계약 안 해요. 나 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2차원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이 투자에 실패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월세 350에 임차인을 맞춰야 되고 임차인에 맞춰서 5% 정도 수익이라도 거둔 다음에 낙찰받은 가격 정도로는 팔아야지만 그냥 손해는 안 보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게 2차원 경매예요. 저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임차인하고 협상을 통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0에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5천밖에 낼 수 없으니 월세를 좀 더 증액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보증금 1억에 800에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5천에 월세 900만 원에 계약을 한 꼴로 계약을 유지해 왔어요. 자, 그래서 30% 정도 수익률을 거두게 됐어요. 30% 수익률 좋죠. 제가 편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협상술이 필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용인의 상가 하나를 위해서 제가 신경 쓰면서 거기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이 되고 30% 정도 수익이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 정도면 뭐 그냥 만족할 만한 정도. 저는 말씀드렸죠. 투자 수익률 25% 이하는 안 한다고요.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을 적었던 거고요. 그래서 고도의 협상술을 발휘해서 임차인하고 재계약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처음부터 재계약하자 그러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명도의 형태를 띠다가 임차인하고 재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는 모양새를 만들었고요. 처음엔 임대료를 더 올리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임차인이 원하는 월세 기간을 맞춰주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자, 그럼 임차인은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업 허가권에 관한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협상에서 제가 중점을 둔 거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기간이 어떻다, 월세가 어떻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영업 허가권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영업 허가권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거나 본 계약이 종료될 때는 영업 허가권에 대한 권리를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승계해야 된다 라고 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조항만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조항만 적는다고 뭐 강제 규정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약벌 규정도 적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업 종료 시점부터 영업 허가권을 넘기는 데까지 일 얼마씩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를 적어 놓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위약벌 규정을 적어놔야 혹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가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뭐 재판부가 그걸 100% 인정할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분의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계약 자리에서 사장님 하고 이렇게 쭉 적어주고 사장님 특약사항에 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본인 얘기를 다 들어줬거든요. 월세 1,000만 원 올린다 그랬다가 1,000 안 올리고 800으로 해줬고 계약 기간 본인이 원하는 대로 5년으로 해줬고 이런 걸 다 맞춰줬기 때문에 본인이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하면서 영업 잘 되려고 계약서를 쓰지 영업 안 될 걸 예상하고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할 줄 알아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장치를 했는데 임차인이 나가버려서 영업허가권을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아니면 영업허가권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임대인한테 승계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영업허가권을 죽이지 않고 해당 관청에 취소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시간을 끈다면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소유주가 직권 말소하려면 뭐 6개월 이상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그걸 적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언제? 2017년도에. 2차원 경매하는 사람들은 아까 거기까지였겠지만 고차원 경매를 주장하는 부경꾼 박진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걸 적어놨던 게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흥주점이 영업을 못하게 만들고 손님이 급감하기 시작하니까 임차인은 버틸 수가 없던 거죠. 물론 저도 착한 임대인을 따라갔고 월세를 상당 부분 차감해 줬는데도 임차인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업은 형태가 있다고. 처음에 도입길 지나서 성장길 지나서 성숙기가 가고 그 다음 쇠퇴기가 온다고요. 자, 본 사업장은 200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요. 제가 임장을 하면서 기회로 봤던 거는 시설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야, 이런데 손님이 오나? 88년도 다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영업의 시설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물건이었기 때문에 입찰자도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기회예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시설해놓고도 저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다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조금 투자를 한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기회로 보고 이 물건을 굉장히 욕심냈던 물건이에요. 그렇게 시설이 안 좋았는데 일반 사업의 형태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되면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던 때 제가 취득을 했고 쇠퇴기에 접어 있을 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업주 임차인분께서 거의 손을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임대료 얼마 깎아주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분이 나가실 때는 영업 허가권에 대해서 큰 주장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 잘 되고 아니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런 게 안 적혀 있어야지 저한테 주장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뭐 아주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한테 임대인한테 영업허가권을 양도양수하고 나간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허가권을 가져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는 출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위험하지 않냐고. 몇 번 실패해봤냐고.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가? 왜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경매를 매우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쳐다볼 때는 주식보다 위험성이 큰 그런 투자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던 거예요. 저는 투자하기 전에 대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고 가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기 유튜버신데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실이 나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 속으로는. 너무 강렬했으니까. 걱정되면 입찰가를 낮게 적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월세가 100이 기준이면 월세를 90 기준에 입찰가를 적으라는 거죠.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떡하죠? 그래도 걱정되는데 그랬더니 더 낮게 적으세요. 아니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세요. 그럼 질문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투자하면 낙찰을 하나도 못 받고 입찰만 하다가 내 경매 인생 끝나는데요? 가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대답은 그럼 많이 적으셔야죠. 가 대답이더라고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만약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상가 투자는 출구의 대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3안의 출구 전략은 100% 확실한 출구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수익을 좀 적게 먹더라도 3안의 대안은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100%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안이 마지막 안으로 있어야 돼요. 1안은 이렇게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거야. 아니면 되는 거고 2안은 1안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3안은 무조건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갖춰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투자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고차원 경매로 가게 되면요. 1안이 안 되면 2안이 더 좋아. 2안이 안 되면 3안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3안을 노리고 하는 거지만 피곤하게 3안 안 해도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3안도 좋은 게 고차원 경매예요. 저는 계속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본 물건에 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이 물건을 보시고 시세 조사하고 시세가 350, 400인데 800?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사기다. 라고 하셨을 거고 유치권이 있고 미납관리비가 많고 부정적인 물건으로 보셨어요. 2차원 경매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유치권은 깰 수 있어. 뭐 미납관리비? 그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돼. 그런데 그걸 해결해도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네. 그리고 유흥주점 허가권이라는 문제가 있네. 허가권 때문에 머리 아플 바에야 다른 거 투자하지 왜 이걸 해가 되는 거예요. 고차원 경매하는 저는 만일에 허가권이 나가게 된다면, 임차인하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3안 사업 실행안의 방법을 갖고 하는 거죠. 3안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감정가, 낙찰가 그대로입니다. 취득법률비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겠죠? 유흥주점 나갔으니까 제가 허가권을 가져왔으니까 사업을 직접 한다 칠게요. 시설비가 3억 7,700만 원 들어갔어요. 많이 들었죠? 시설비를 많이 들이는 이유는요. 1억 들여서도 영업할 수 있어요. 5천 들여도 되고요. 하지만 진입 장벽을 높여야 돼요. 진입 장벽을 높여야 누가 흉내를 못 내요. 우리가 영업 잘 되면 누가 들어와요. 주변에 우리만큼 큰 평수가 없어야 되고 우리보다 큰 평수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뺏길 수 있고 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전용 135평에 시설비를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론 뭐 저는 사업을 하던 감각과 자신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으로도 쳐다봐 주셔야 된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공사기간 관리비가 150 들어서 총 소요 금액이 12억 2,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출은 5억 정도를 받게 돼요. 대출 금액은 아까 5억 원에서 유치권 금액 2억 8천을 뺀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5억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금융기관에 접수를 하고 변호사의 의견서를 넣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있는 물건으로 유치권 성립 여지가 없다. 의견서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예요. 그리고 저는 은행기관과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치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를 걸어놓고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억의 대출을 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은 2억 2천 정도고 2억 8천 정도는 은행에 그냥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럼 잔금을 내고 명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 금액을 다시 전액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액을 낮은 금리로 5억을 실행을 했고요. 주류 대출 금액이라고 이런 유흥주점들은요. 주류를 납품받는 주류사에서 돈을 빌려줘요. 무이자로. 왜 무이자로 빌려줄까요? 주류 마진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류 마진에 대해서 돈을 빌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억 정도를 대출을 해서 실제 투자금 6억 2,400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을 뽑으려면 매출과 이익금을 알아야 되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아니면 내가 이 업종을 넣겠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예상 매출 월 6천을 찍었을 때, 8천을 찍었을 때, 1억을 찍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3,500, 4,200, 4,70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 통계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업종을 정한 다음에 그 업종의 사업수지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그 다음 관리비, 원자재비, 그 다음에 무슨 월 임대료 내고 있는 것들, 세스코니, 정수기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월 매출 8천 정도에 4,200 유지 관리비 경비를 사용을 해서 월 순이익을 3,600 정도 나오는 거를 목표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던 물건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데이터는 터지고 난 다음에 만들면 안 돼요. 투자 전에 이미 이런 경우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연투자 수익률이 70%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 예상 수치가 틀렸어. 그래서 500이 더 들어가, 유지관리비가. 500이 더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대안이 있는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1안, 2안, 정안되면 내가 직접 사업하는 이 안에서 좋은 답이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이 안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업의 시행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임차인이 저희한테 영업 허가권을 양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았어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설을 하니까 진입장벽들로 나라에서 원하고 있는 제방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QR코드, 소독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스콜 통한 살균 소독, 그 다음에 개별 환기 시스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오히려 코로나를 기회로 삼는다긴 뭐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런 모델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2달간 영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 안을 지키면서도 그 전에는 월 매출이 9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9천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월 순이익이 4,500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1단계로 완화가 된 다음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평일에는 150에서 250 정도, 주말에는 500에서 600 정도의 일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출은 비슷하게 8천에서 9천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사회 평화가 좀 온다면 1억 이상은 찍을 수 있는 매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고차원 경매는 굉장히 안정된 투자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수익이에요. 고차원 경매를 적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차원 경매를 생각하면서 사법고시 준비하세요?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유치권은 이럴 때 성립이 안 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이런 게 있으며 안타까워요, 저는. 아니, 돈 버신다면서 수익을 위해서 경매를 하신다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초반부에 계속 이런 영상을 띄워드렸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물론 이론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법무사일 필요 없고 세무사일 필요 없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조력을 받으면 되죠. 저는 사업 투자 방식의 공식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만의 공식을 찾으면. 말하고 있는 부경꾼인 제가 하는 방식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고차원 경매 방식은 달라요. 서로의 하는 형태가 틀린 고차원 경매를 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것 따라하면 저는 다른 고차원 경매를 하면 돼요. 현재 하고 있고 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다고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친한 분들만 몇 개만 보여드릴 건데 제 주변 분들은 제가 어떤 경매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시지 말아야 될 게 1안, 2안, 3안이 대비돼야만 투자하자. 그리고 1안이어도 좋고 2안이어도 좋고 3안이어도 좋게 투자의 방식을 만들자.